여러분의 금요일 오후는 얼마짜리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영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십만 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최근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주 4.5일제라는 파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 사무실 불이 꺼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하는 모습은 이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죠. 하지만 이 달콤한 변화가 모두에게 공평한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를 더 날카롭게 가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남들이 쉬는 뒷모습만 구경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유하자면 주 4.5일제는 우리 삶에 던져진 화려한 황금 사과와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고 한입 베어 물면 삶의 질이 마법처럼 올라갈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이 사과가 열린 나무 아래 놓인 사다리의 높이입니다. 성능 좋은 최신형 하드웨어를 가진 대기업 종사자들은 발만 뻗으면 닿는 곳에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반면 낡은 시스템과 부족한 인력으로 버티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이 사과는 쳐다보는 것조차 목이 아픈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딛고 선 땅의 높이가 다르다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더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금요일 오후를 비울 때 그들의 업무 효율은 정말로 올라갑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리프레시를 통해 창의성이 폭발하죠. 하지만 이들이 쉬는 4시간 동안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하청업체의 시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비어있는 4시간을 메우기 위해 더 가파른 속도로 달려야 하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내가 쉬기 위해 누군가는 2배로 일해야 하는 구조. 이것이 오늘날 주 4.5일제가 품고 있는 서늘한 이면입니다. 우리는 이 화려한 복지의 상륙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합니다. 과연 나도 저 사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단순히 많이 쉬어서 좋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휴식은 누군가에게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벌어질 비극은 상상 이상입니다. 과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단순히 마음이 나빠서 직원들을 쉬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이 금요일 오후에 셔터를 내리는 순간 우리 경제의 실핏줄에는 어떤 치명적인 경련이 일어날까요?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 처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다음 장에서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금요일에도 불을 밝혀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은 1등석 항공권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넓은 좌석, 고급 식사, 그리고 편안한 휴식. 누구나 그 좌석에 앉아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주 4.5일제는 우리 노동시장에 나타난 바로 그 1등석 티켓과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중 몇 명이나 그 티켓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직장인은 여전히 좁고 불편한 이코노미석에 몸을 구긴 채 저 멀리 커튼 너머에서 들려오는 1등석의 웃음소리를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나도 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현실이 되기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 못 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쉬는 4시간 동안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가 비운 금요일 오후에 터질 업무 사고에 대한 압박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천만 직장인에게 휴식은 권리가 아니라 내 성과를 담보로 겨우 얻어내는 위태로운 특권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잔혹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노동자의 80% 이상이 그곳에서 일합니다. 주 4.5일제가 대기업이라는 화려한 쇼윈도에 진열된 최신 상품일 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 물건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의 격차가 아닙니다.
삶의 질 자체가 계급화되는 시간의 불평등입니다. 대기업의 금요일 오후가 문화로 정착될 때 중소기업의 금요일 오후는 상대적 박탈감이 차오르는 침묵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대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남들도 쉬니까 우리도 쉬어야지라는 막연한 희망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더 큰 좌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근무 환경이 정말로 4.5일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배인지 아니면 구멍난 곳을 막느라 쉴 틈조차 없는 나룻배인지 냉철하게 진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 진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 4.5일제는 영원히 남의 나라 이야기에 머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격차의 책임이 단순히 기업의 규모에만 있을까요? 대기업은 쉬고 중소기업은 못 쉬는 이 지독한 불균형의 뿌리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불관계의 잔혹한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퇴근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공장 불을 밝혀야만 하는 진짜 이유, 그 뒤에 숨겨진 물량 전쟁의 실체를 아십니까? 다음 장에서 그 숨막히는 이중구조의 민낯을 공개합니다.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모선이 엔진 속도를 줄이며 평온한 휴식을 선언할 때 그 뒤에 밧줄로 묶여 끌려가던 중소기업이라는 작은 배들은 전복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지독한 이중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대기업이 주 4.5일제를 시행하며 금요일 오후에 셔터를 내린다고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서비스의 수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업에 비어있는 시간을 메우기 위해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물량을 쏟아내야 하는 압축 노동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주 4.5일제는 복지가 아니라 잔인한 숙제입니다. 대기업은 자금력과 풍부한 인력으로 업무를 재배치할 여유가 있지만 한 명이 서너 명의 몫을 해내야 하는 중소기업은 단 한 명의 공백도 치명적입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이라는 큰 배는 몇몇 선원이 쉬어도 자동항해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는 나룻배는 노를 젓는 사람이 한 명만 손을 놓아도 그 자리에 멈춰 서거나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마는 격이죠.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퇴근을 권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 계약이 날아가고 회사의 생존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워라밸을 지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독박, 노동이 담보되어야 하는 이 기이한 공생관계가 계속되는 한 주 4.5일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계급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바리케이드가 될 뿐입니다. 80%의 노동자가 이 바리케이드 밖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일할 때 그 사회를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복지 문구 뒤에 가려진 실핏줄의 경련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기업의 휴식은 결국 소비, 위축과 인력 유출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경제의 허리가 부러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와 학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기계가 대신하면 된다는 논리죠. 이름하여 스마트 팩토리와 인공지능의 도입입니다. 과연 최신형 로봇이 도입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금요일 오후에 시원하게 퇴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 누군가는 더 깊은 밤까지 현장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기술 혁신이 숨기고 있는 차가운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기계가 대신하면 된다는 논리, 참 명쾌해 보입니다. 정부는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심어주고 있죠. 로봇이 24시간 돌아가면 사람은 드디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요일의 자유를 누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헬스장에 갈 시간조차 없어 골골대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운동기구를 사준 꼴입니다.
근본적인 체력과 사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는 그저 비싼 빨래 건조대나 짐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기술이 들어오면 일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계의 속도에 인간이 맞춰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로봇은 지치지 않고 물량을 쏟아내는데 그 기계를 관리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원자재를 공급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기계가 멈추지 않으니 사람도 멈출 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전문 엔지니어 팀이 기계를 돌리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김대리가 낮에는 현장에서 뛰고 밤에는 기계 매뉴얼을 공부해야 합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장비가 도입될수록 누군가의 휴식은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생산성을 높여줄 순 있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휴식 시간으로 치환되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생산량은 더 많은 납기일과 더 촉박한 마감을 불러옵니다. 기술이 노동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밀도를 더 촘촘하게 압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10시간 걸리던 일을 기계 덕분에 8시간 만에 끝내면 2시간을 쉬는 게 아니라 남은 2시간 동안 다른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중소기업 잔혹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계는 도구일 뿐 시스템과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기술은 오히려 우리를 더 정교하게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뜯었을 때 나타난 것은 기계 곁을 떠나지 못하고 눈이 충혈된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조차 구원하지 못한 이 소외된 노동의 현장에서 아예 법적 보호망조차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 4.5일제 논의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들, 도로 위를 달리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의 금요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투명 인간들의 노동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금요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합니다. 주 4.5일제라는 화려한 비가 내릴 때 번듯한 직장이라는 지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잠시 비를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투명 인간들이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금요일 오후의 여유는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이 깎여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공포의 시간입니다. 비유하자면 주 4.5일제는 잘 차려진 뷔페 음식 같지만 이들에게는 입장권조차 주어지지 않은 남의 집 잔치상일 뿐입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휴식을 모릅니다. 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앱을 끄는 순간 인공지능은 가차없이 내 숙련도 점수를 깎고 다른 라이더에게 콜을 몰아줍니다. 남들이 쉴 때 같이 쉬면 내 수입은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내 존재 자체가 뒤로 밀려납니다. 이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이란 곧 생존권의 단축과 같은 말입니다. 남들보다 0.5일을 더 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쉬는 그 0.5일 동안 더 치열하게 움직여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의 잔혹한 성적표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들은 주 4.5일제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죠. 우리가 금요일 오후에 카페에 앉아 여유를 부릴 때 그 커피를 배달하고 그 카페의 홍보 이미지를 밤새워 만든 사람들은 정작 그 여유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주거의 양극화를 넘어 이제는 시간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계급을 고착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난민들을 외면한 채 진정한 워라밸을 논할 수 없습니다. 80%의 중소기업 노동자와 수백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소외된 주 4.5일제는 결국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닫힌 축제로 끝날 위험이 큽니다. 이 지독한 불균형을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은 영영 불가능한 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이토록 뻔히 보이는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현장의 비명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책은 왜 늘 겉핥기식 처방에 머무는 걸까요? 수많은 TF가 꾸려지고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가 나오지만 정작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결정적 결함이 존재합니다. 다음 장에서 국가 시스템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무기력함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고 있는데 지휘통제실에서는 댐 관리 매뉴얼을 최신화하겠다거나 균열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꼴입니다. 고용노동부 혼자서 이 거대한 양극화의 물결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 예산, 기업의 생존권이 뒤엉킨 복합적인 고차방 정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은 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쥐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생산성을 따지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기업들의 눈치를 봅니다. 각자 자기 악기만 켜고 있는 불협화음의 오케스트라 속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비명은 불협화음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검토하겠다, TF를 구성하겠다는 말 잔치 속에 1년이 가고 2년이 흐르지만 정작 중소기업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늘 예산 부족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비용과 고통은 고스란히 기업과 노동자가 짊어지는 구조입니다.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많은 보고서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마치 전체의 미래인 양 포장하지만 그 데이터 뒤에 숨겨진 80% 중소기업의 처절한 데이터는 예외적 상황으로 치부되곤 하죠. 지휘자 없는 연주가 계속될수록 우리 사회의 격차는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더 쉬자는 구호를 넘어 누가 이 망가진 시스템을 책임지고 수리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국가 시스템의 무기력함이 계속되는 사이 민간에서는 이미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자생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넘치는 자원과 중소기업의 부족한 갈증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생존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과연 거대한 쇠빙선처럼 앞장서서 얼음을 깨고 길을 터주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상생의 진짜 모델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주거와 노동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절망적인 격차의 늪에서도 희망의 싹은 자라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거대한 쇠빙선이 얼음을 깨며 뒤따르는 배들의 길을 터주는 상생의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20년 넘게 현장을 누빈 베테랑 엔지니어 160여 명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효율적인 공정, 노하우와 데이터 관리 기술을 이식합니다. 비유하자면 낡은 엔진으로 헐떡이던 작은 배에 최신형 내비게이션과 효율적인 젓는 법을 전수하여 스스로 파도를 헤쳐나갈 힘을 길러주는 셈입니다. 대기업의 기술력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휴식이라는 항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숙련도를 높여 업무 시간을 물리적으로 단축해주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불량률이 줄고 생산성이 급증하면서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에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앞장서서 얼음을 깨주면 중소기업은 그 길을 따라 안전하고 빠르게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주 4.5일제의 실현 가능한 로드맵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대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역시 하청업체가 무너지면 자신의 공급망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생은 도덕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정부는 이런 모델이 확산되도록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은 자신들의 성공 DNA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쉬는 요새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숨 고를 수 있는 평원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잣대를 버리고 새로운 표준을 세워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을들의 전쟁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시간의 빈곤을 해결하는 연대의 시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바꿔야 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규칙은 무엇일까요? 70년 동안 우리를 옥죄어온 낡은 노동법의 틀을 깨고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의 지도를 그리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의 노동 현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최종적인 해답을 8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바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1953년에 만들어진 낡은 노동법의 누더기 옷을 입고 2026년의 초거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낡고 좁은 옛날 도로를 과감히 헐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차 시대에 만들어진 비포장 도로에 최신형 전기차를 억지로 굴리려다 사고가 나는 격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모두 안전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노동의 아우토반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주 4.5일제는 단순히 쉬는 날을 늘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낡은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투자하고, 정부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보조금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자 역시 유연한 근로 방식에 마음을 열고 생산성 향상에 동참해야 하죠. 대기업의 성벽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바닥을 끌어올리는 이 대역전의 드라마가 완성될 때 비로소 주 4.5일제는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주거와 노동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의 금요일은 여전히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억지로 자리를 지키는 반쪽짜리 시간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자신의 삶을 가꾸는 자유의 시간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이 지독한 양극화의 벽을 얼마나 절박하게 허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를 넘어 노동까지 자산의 양극화를 끝내고 시간의 평등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분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5년차 수석 경제 분석가와 함께 대한민국 주 4.5일제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 자산과 삶의 가치를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요일이 온전한 축제가 되는 그날까지 경제의 이면을 꿰뚫는 진실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